이번 일본의 조치는 매우 부당한 조치입니다. 우선은 일본의 외무상인 고노다로도 작년 2018년 11월 14일 날 외무성에서 한국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외무상이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개인의 청구권을 가지고 이것이 이미 소멸된 것이냐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일단은 매우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의 상권 분립을 완전히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정말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일본의 안보 법령 취지에도 이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의 행정절차법 38조 1항에 보면 행정입법은 근거가 되는 법령의 취지에 적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보 목적 수출 규제 법률을 적용을 해서 한국을 안보 무해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정당화하려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안보적 근거와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아베 총리는 부적절한 일이 있었다. 한국의 전략물자 통제 자체를 의심할 중대한 안보적 상황이 존재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그냥 대충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자기 법령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이런 일본의 안보 법령에도 맞지 않는 이런 조치들에 대해서 일본에 아주 엄중하게 항의를 해야 된다고 봐요. 특히 일본의 주류 언론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에서도 그렇고 아사히 신문에서도 그렇고 더 나아가면 일본 기업이 요구하는 무역 자유의 법적 안전성과 법치 요구에 모순되고 있거든요. 이 아베 조치가 그러니까 전후 일본의 보수 세력, 보수의 주류인 통상국가 일본, 자유무역국가 일본 이것과 부조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본 주류 언론들은 매우 비판적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일본의 주류 언론과도 일본의 주류 언론과도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하고 이런 우리 국민들의 요구 이런 것들을 밝히는 걸 통해서 일본 안에서 이 문제들이 정리돼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일본 여론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안보 법령 취지에도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본 기업이 요구하는 무역 자유의 법적 안전성과 법적 요구가 모순된다고 하는 점들을 좀 더 분명하게 밝혀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답변을 할 사항은 아닌데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이번에 취한 조치는 일본의 국내법 그다음에 국제법에 반하며 G20 오사카 선언의 정신에도 반한다는 점을 저희가 국내적으로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설명을 하고 있고 일본 언론을 대상으로도 그런 외교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 내부에서 보면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시고 어제도 총리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이 여기서만 제한될 것 같지가 않잖아요. 앞으로도 이 소재와 부품에 관해서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갈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반성할 점들이 있어요. 이게 일테면 이 반도체 소재나 장비 경쟁력 강화 정책이 과거부터 시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산화율이 너무 낮고 그리고 이미 2010년에 산자부 계획이 2015년까지 35%까지 올린다고 해놓고 이게 아직도 3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대목인 거죠. 여긴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이런 삼성과 하이닉스가 고성장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장비와 소재 중소기업 성장이 더딘 이유는 반도체 업계가 아주 불공정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6만 7천 명을 그러니까 6만 7천 명이고 후방산업 장비 소재가 3만 개 업체에 140만 명입니다. 그런데 삼성과 하이닉스는 48조 영업이익이 48조를 내고 있는데
구방산업, 구방산업은 영업이익률이 5.6%, 영업이익 총계가 8조 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기업에서도 이렇게 이득이 나면서 소재 산업에 대해서 불공정하게 해왔을 뿐 아니라 우리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안 갖고 있었다는 걸 반증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이번에 확실하게 세워야 되는 겁니다. 어떠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까지 소재 부품 그 개발에 있어서 다소 아쉬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의원님 정확히 보셨는데 정부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건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의 협력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개발이 됐더라도 대기업에서 써주지 않는다면 그건 국산화가 완료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개발부터 실증과 양산 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에 있어서 정부와 기업이 각각의 할 역할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번 부품 소재 대책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다 녹아져 들어가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아울러 말씀하셨던 이 수급 기업 간의 어떤 불공정 문제 또 수직 계열화의 고착 문제도 저희가 아울러서 다룰 예정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 못하는데 어제 반도체 산업 구조 선진화 연구회라는 데서 보고서가 나온 걸 보니까 정말 두통이 크더라고요. 삼성 하이닉스 쪽에서는 국내 소재 생산하는 기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거의 안 해요. 신소재 공동 개발은 일본하고 하고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는 구세대 재료 생산 여기 이런 정도만 이종배 의원님하고 정의도 의원님 바꾸신 거 맞습니다. 그 삼성과 같은 한국의 반도체 그리고 일본, 미국 반도체 회사가 오히려 일본 업계를 위로 끼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는 아주 불공정하게 하고 이건 요번에 완전히 고쳐야 됩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예, 소자 패널 업체들 이번 기회에 아마 대단히 각성하는 계기가 됐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 차제에 이런 기회를 위기를 기회로 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본적으로 부품 소재 개발 자체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부품 소재 개발에 대한 다양한 시책들을 해왔지만 예산도 편차가 컸었고요. 지원 폭이. 그래서 정말 이건 정부와 또 우리 국회가 의지를 가지고 긴 호흡으로 우리 그 근원적인 경쟁을 높이겠다는 그런 뜻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